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1951년) 영국의 다트무어의 목장에서 목이 절단된 채 죽어있는 양이 몇 마리 발견되었다. 현장 주변에서 상당한 크기의 어떤 날카로운 것이 고공으로부터 떨어져 양에게 직격하여 머리 부분을 잘라낸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됐다. 일설에서는 얼음덩어리가 아닐까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것 역시 추측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1974년 미국의 한 청년이 새로 구입한 권총으로 시험 사격을 하고 있었다. 그는 총 3발의 총탄을 발사했다. 사격 후 그는 총알을 찾아 나섰으나 총알은커녕 총에 맞은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 비슷한 시각 브라질의 한 노인이 길을 걷던 중 갑자기 피를 흘리며 쓰러져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부검 결과 그의 사인은 총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으며 그의 몸속에서는 3발의 실탄이 발견되었다. 고대 그리스 시대 한 수학자에 의해 만들어진 이상한 수수께끼가 있다고 한다. 생각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만 이상한 점은 그것을 알아차린 순간 문제도 답도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그 수수께끼가 무엇인지는 물론 답을 아는 사람도 없다. 2001년 6월 미국의 학자 K. 웰스는 사이버 공간도 하나의 실제적인 공간이다 라는 주장을 발표한 적이 있었다. 그 주장은 많은 다른 학자들로부터 반박과 야유를 받았다. 이를 증명할 방법을 고민하던 왈스는 자신이 직접 사이버 공간으로 들어가 보겠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비밀리에 실험을 하게 된다. 그로부터 4년 후 많은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난 K. 왈스는 전 세계 사람들은 사이버 공간 활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미래의 우리는 이 공간으로부터 지배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는 돌연 모습을 감췄다고 한다. 환생은 존재한다. 그리고 전생을 뚜렷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1억 명에 1명꼴로 태어난다고 전해진다. 역사상 처음으로 알려진 전생 기억자는 아돌프 히틀러라고 한다. 1998년 영국의 줄루 씨는 약물 임상실험 조사 연구 보고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보냈다. 보낸 지 대략 몇 초가 지났을까? 줄루 씨에게 팩스가 도착하였다. 수신된 팩스의 종이에는 발신자의 내용은 없고 이 일을 그만두어라 라는 문구만이 적혀 있었다. 어느 날 스콧은 텔레비전을 감상하려고 했다. 비틀즈의 영상이 녹화된 테이프를 기계에 밀어 넣었다. 잠시 후 텔레비전에 비추어진 것은 8명이서 노래하는 비틀즈였다. 일본 중부지방의 과학관에 수초와 작은 동물을 넣고 밀봉해서 작은 지구를 재현한 수조가 있다. 지금까지 몇 차례 만들어서 관찰하고 있지만 안의 생물은 언제나 예상 밖의 진화를 시작한다고 한다. 2008년 2월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해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해안에서 전신에 촉수를 두른 동물의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촉수의 정체는 일본의 네티즌들에 의해 단순한 조개류로 밝혀졌지만 그 촉수를 가지고 있는 동물의 정체는 아무도 밝히지 못했다. 1850년 범선 시바드호는 목적지의 뉴포트까지 수마일 정도 남은 지점에서 어떤 어선과 엇걸려 서로 큰 소리로 인사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무엇이 일어났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수시간 후 시바드호는 모래사장에 올라앉아 있었다. 거기엔 부침성이 있는 개가 한 마리 있었고 커피가 김을 내뿜고 있었지만 인간은 누구 하나 없었다. 한국의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수년 만에 수도관을 검사하게 되었다. 새롭게 들어온 거주자들이 전부 물이 비릿하다라고 호소했기 때문이다. 흙을 파내보니 파이프의 막에는 닫혀져 있어 한 방울의 물조차 없었다. 그동안 거주자들은 무엇을 마시고 있었던 것일까? 70년대에 끝나지 않는 술래잡기라고 하는 그림책이 은밀한 붐을 일으켰던 적이 있다. 주인공인 소년이 요괴에게 쫓긴다는 아동 전용 괴담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최초의 페이지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 외엔 특별한 점이 없는 트릭책이었지만 구입자의 아이가 책으로부터 빠져나가지 못하고 발광하는 일이 빈발해 모두 회수되어 버렸다고 한다. 후쿠시마현에 있는 모 백화점의 2층 여성복 판매장엔 상품이 놓여지지 않은 진열장이 있다. 그렇게 진열장만 놓은 지 벌써 12년이 된다고 한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고객에게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상품을 두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 옛날부터 그 선반에서 상품을 잡으려고 하면 아무도 없는데 허공에서 손가락을 강하게 물리는 사건이 빈번했다고 한다. 70년대 미국 낙태 반대론자인 의사 존슨은 태아에게도 의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임신 3개월의 임산부의 배에 마이크를 대고 태아와의 교신을 시도했다. 그 결과 서투르지만 회화할 수 있었다. 라고 본인은 주장하지만 진위는 불명, 실험의 원인으로 임산부가 유산해버렸기 때문이다. 존스 의사는 고소당했지만 살인죄의 적용은 면했다고 한다. 1982년 도쿄에서 독신 생활을 하고 있던 21세의 남성이 사체로 발견되었다. 사인은 심장 발작으로 발견되었을 땐 사망하고 나서 꽤 시간이 지나 있었지만 근처 주민은 아무도 썩은 냄새 같은 것은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말한다. 단지 정확히 그가 죽었다고 생각되는 무렵 며칠간 부근에는 꽃과 같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있었다고 한다. 극히 드물지만 지도에 실려있지 않은 건물이나 장소가 있다. 보통은 지도를 작성한 측의 실수인 경우가 많아 손해를 본 이에게 사례가 나온다. 그러나 일부러 게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사이타마현의 모처에 있는 폐 빌딩은 지도에 표시하자마자 지도에서 그 이름이 사라져버려 게재를 보류했다고 한다. 2차 세계대전 말기의 무렵 독일이 지키고 있던 아프리카 전선은 완전히 붕괴해버렸다. 그때쯤 영국군에게 어느 이탈리아군의 전차 한 대가 한 달에 걸쳐서 공격한 적이 있다. 이탈리아군이 자신들을 왜 공격하는지 의아했던 영국군이지만 알고 보니 운전한 것은 이탈리아 병사가 아니었다. 그 이탈리아 전차에는 죽은 지 3주가 지난 독일군 병사밖에 타지 않았다고 한다. 2003년 어느 날 시즈오카의 번화가를 걷고 있던 노인이 행방불명이 되었다. 수십 명의 목격자에 의하면 어느 카레 가게에 들어간 것을 마지막으로 소식이 끊겨버린 것 같다. 이상한 일은 목격자들이 본 카레 가게는 번화가의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후일 아들 부부에게 너무 많이 먹어서 돈이 부족해. 돈을 가져와줘. 라는 전화가 왔지만 경찰은 못된 장난이라고 보고 있다. 1978년 독일의 어떤 홀에서 관현악단이 콘서트를 열었다. 관객은 가득 찬 만원으로 연주도 큰 미스 없게 진행해 갔지만 컨디션이 안 좋다며 퇴실하는 손님이 속출해 마지막에는 손님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현재 이 콘서트를 녹음했던 CD는 남아있지만 곡목에 관계없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때때로 들린다고 한다. 산에 사는 사슴이 뜀박질하면서 그 자리를 빙빙 돌기 시작하면 주의해야 한다. 그 행동은 당신을 적대하지 않는다 라는 행동이라고 전해진다. 하지만 사냥꾼들은 그 행동을 보면 그 자리에서 몸을 숨기도록 하고 있다. 사슴의 행동은 그곳에 산의 신이 있다는 증거이며 그것을 방해를 한 사람은 하늘 높이 던져진다고 한다. 히로사키 대학에 다니는 사키는 하숙집의 다다미 아래에서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그것은 보기에도 꽤 오래된 것이었지만 2000년가량 이후에 세계의 큰 사건 등이나 날짜가 없는 문장이 몇 자 적혀 있었다. 마지막 문장은 특별한 증상 없이 돌연사하는 수수께끼의 질병이 유행한다는 내용이었으며 그 병의 이름은 D7이라고 한다. 1940년대 위넨 근교에 사는 요한은 이상한 동굴을 발견했다. 요한은 친구들을 모아 동굴 안을 탐험하였다. 탐험 중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들려 요한은 어른들을 데려왔지만 동굴이 있던 장소는 단순한 암벽이었고 친구들은 모두 사라졌다. 매월 8일이 되면 반드시 꽃다발이 놓여져 있는 교차로가 있다.
과거에 그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기록은 없었고 딱히 눈에 띄는 사고도 없었다. 많은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지만 누가 그곳에다 꽃을 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누가, 왜, 무엇 때문에 꽃다발을 두는 것일까? 2005년 어느 마을의 죽순 캐기 행사에서 어머니와 딸이 죽순을 캐고 있었다. 딸이 또 하나 찾아올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산에 들어갔는데 그대로 행방불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경찰견이 투입되어 수색했지만 모든 경찰견이 같은 지점에서 멈췄다. 만약 이 지점에서 누군가에게 납치되었다고 해도 경찰견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경찰견은 그 지점에서 멈춘 채 짖을 뿐이다. 도대체 딸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2003년 여름, 트럭 운전사인 MC는 추국 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MC는 문득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버스 안을 봤는데 엇갈려 가는 차 안에서 운전자 이외의 모든 승객들이 모두 눈을 크게 뜬 채 깜짝 놀란 얼굴로 자기 쪽을 보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놀란 것일까? 마드리드에 사는 히네메스는 집에서 나갈 때 반드시 오른발부터 나가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쩐지 기분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느 날 기차를 타려고 집을 나온 그는 실수로 왼발부터 딛게 되었고 역에 가는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오른발부터 나오지 않았던 탓이다 라며 후회했던 그는 타려고 했던 기차가 폭발해 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참사가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그는 외출할 때 항상 왼발을 먼저 내딛는다고 한다. 호주 브리즈번에는 결코 들어가면 안 되는 골목이 존재한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고 귀신이 있다, 사나운 들개가 있다 등의 추측만 무성할 뿐이다. 1980년 한 미국인 여행자가 그 골목에 들어갔고 3일 후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빈사 상태였다. 사망 직전에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곳이었어, 다시 갈 거야 라는 말을 남겼다. 1961년 일본의 한 어촌에 반인반어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다. 그 모습은 전신 녹색에 커다란 눈에 입에는 조그만 송곳니가 있고 배에 지느러미도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어민이 반인반어를 잡아 우리에 가두고 마을 한복판에 전시했던 일이 있다. 그때 그 반인반어에게 음악을 들려주었는데 음악을 이해하고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한다. 1960년 1월 25일 미국의 마르코는 세스나기를 조종하여 미국의 오하이오 상공을 날고 있었다. 그때 전방에서 오래된 복엽기가 접근하여 공중 접촉을 일으켜 세스나기의 날개 일부분이 떨어져 나갔다. 이후 복엽기가 신경 쓰인 마르코는 그 복엽기를 찾기 시작했고 3개월 만에 오하이오주 오래된 창고에 경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복엽기의 기체를 살펴보니 세스나기의 날개 조각이 박혀 있어 접촉 사고를 낸 비행기인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마르코가 읽은 비행일지에는 믿을 수 없는 기록이 있었다. 1932년 1월 25일 이상한 모양의 금속 비행기와 접촉. 사이타마현에 사는 K씨는 이상한 버릇이 있다. 가전제품을 향해 마치 사람들과 이야기하듯 말을 거는 것이었다. 그것을 신기하게 생각한 친구가 물어보니 K씨는 기계가 살아있다고 했다. 이전에 TV를 부순 적이 있는데 그 속에서 피가 쏟아져 나온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멜라네시아에 있는 한 섬에서는 옛부터 전해지는 없어진 의식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없어졌다고는 말해도 의식의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면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의식과 변화는 없다. 마지막 부분이란 의식이 끝난 후 하늘에서 신의 가마가 춤추듯 내려온다고 하는 것이다. 내려온 후 섬의 여자를 한 명 데리고 가는 은빛의 원반영인 신의 가마는 어느 순간부터 오지 않았다고 한다. 몇 년 전 러시아의 국경 부근의 거리에서 어느 남자가 중심이 되어 독립을 요구하는 운동이 발발했다. 러시아 정부는 당초 말에 타면서 활동하는 이 남자를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즉시 이 사람을 살해했다. 그리하여 칭기즈칸이라는 사람이 인솔한 이 운동은 정부에 의해 없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필리핀 등에서 일본군이 다수의 육상전을 한 것은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상대를 공포에 빠뜨린 소대의 존재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 소대는 몸집이나 복장이 전부 다르고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 용모의 그 소대는 요괴소대라고 불리워졌다. 아프리카에는 아직도 미개척지가 많다. 따라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인종도 당연히 있다. 미국의 인류학자였던 보스 미켈맨의 일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다. 내용은 아프리카 어딘가의 두메산골에서 작은 쥐락을 찾아냈지만 그곳의 주민들은 곧바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이다. 일기의 마지막에는 저런 큰 눈을 가진 은빛 인간은 본 적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스페인의 조사대가 서인도 제도 앞바다의 해조 조사를 위해 바다로 나갔다. 조사를 하던 중 잠수함으로부터 전송된 영상에 이상한 바위의 영상이 비추어졌다. 그것은 곳곳에 흰 직선이 그려진 바위인데 이것은 3000년 전의 물건으로 판명되었다. 조사대는 세로 4km, 가로 1km인 이 바위의 존재를 비행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구소련의 우크라이나에 사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인생은 매우 기구했다. 그의 연령이 홀수인에는 좋은 일이, 짝수인에는 나쁜 일이 일어났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나이는 44세였다. 그는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었지만 11년 후인 55세 때에 재혼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11년 후인 66세에 막을 내렸다. 영국에 있는 마을에서 교차로를 건너려던 한 남자가 신호를 무시한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치인 남자에게 외상은 없었지만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곧바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뇌출혈이 의심돼 CT 촬영을 했는데 손해가 없는 것이 발견되었다. 선천적으로 손해가 없다고 생각되는 남자는 지금도 식물인간 상태이다. 수단에 있는 한 취락에서는 생활을 위해 매일 5km 거리의 우물까지 가야 한다. 어느 날부터 물을 들어가는 여성들이 평소보다 빨리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 남자들은 다른 우물이라도 발견한 것이냐 물었지만 여성들은 평소 떠오던 우물에 갔다 왔다고 했다. 의문을 품던 남성들에게 어느 여성이 걷다가 길이 사라지면 그때는 곧 도착한다 라고 말했다. 키프로스는 십자군 원정시에 정복된 국가 중 하나인데 거기에 기묘한 기록이 있다. 1155년 르노드 샤티옹이 키프로스를 약탈하려고 했을 때 악마가 출현했다는 것이다. 악마는 철과 같은 딱딱한 몸을 가지고 있으며 굉음과 함께 몸을 굴려 움직여서 불과 철을 토해내 사람들을 살해했다. 적이나 아군이나 관계없이 닥치는 대로 마구 죽여버린 악마는 갑자기 눈 녹듯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1990년대의 어느 날 오래된 건빵을 간식 대신 먹고 있던 이토라는 남자는 기묘한 일을 겪었다. 방에는 자신밖에 없었는데 건빵의 한눈을 팔면 조금씩 없어져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일까 하고 생각한 그는 반 정도 먹은 건빵을 바닥에 놓고 방 밖에서 지켜보기로 했다. 그러자 자신을 꼭 닮은 남자가 그가 앉아있던 의자 뒤에서 나타나 바닥에 건빵을 먹고 있었다고 한다. 한 일본군의 부대에서 암호 대신에 카고시마 사투리가 사용되고 있었다는 일화가 있다. 이 부대에는 카고시마 출신인 2명이 통신병으로 복무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새롭게 배속된 카고시마 출신의 병사가 그 2명의 통신을 듣고 나서 어떤 암호입니까? 라고 상관에게 물었다고 한다. 2명은 도대체 어떤 언어를 사용해 회화하고 있던 것일까? A씨는 1940년대 심야 방송이 유행일 때 방송되고 있던 어느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찾고 있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 A씨는 내가 투고한 사연이 읽혀진 다음날 재미있는 것을 준다 라고 쓰여진 종이 조각과 금속인지 고무인지 모르는 재질의 덩어리가 자신의 방에 놓여 있었지만 어느새 없어져 버렸다 라고 하며 매번 듣던 프로그램인데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자신이 투고한 내용이 뭔지 생각해낼 수 없었다고 한다. 1902년
독일의 어느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소녀가 건물에 남겨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지의 소방대가 달려와 보니 건물은 낡은 벽돌 구조로 건물의 모든 창으로부터 불길이 분출하고 있었다. 어느 대원의 필사적인 돌입으로 소녀는 발견되었지만 구출은 실패했다. 그 대원에 의하면 소녀의 몸에서 불길이 분출해 가까이 갈 수 없었다라고 한다. 포르투갈의 브라가에 사는 안토니오 프레이라는 사람은 밭에서 작업 중에 복엽기가 날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복엽기는 순식간에 접근하더니 밭에 가까이에 착륙해 손수 기른 콩에 상처가 나버렸다. 화가 난 프레이는 파일럿에게 불평을 하기 위해 복엽기에 다가갔으나 파일럿은 어디에도 없었다. 복엽기의 내부는 멀쩡했으며 계기판에 여기는 위험하다 라고 피로 쓴 글자만이 있었다고 한다. 1995년 히로시마현에서 어느 FM 라디오 방송 중 게스트 한 명이 아침에 집의 시계가 멈추어 곤란했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를 들은 MC나 다른 게스트도 자택에 시계가 멈추어 있었다고 말했고 청취자들로부터도 그날의 아침 같은 체험을 했다는 메일이나 팩스가 잇따랐다. 무려 시간까지 거의 일치하고 있어 히로시마 시내에서만 적어도 2,000개가 넘는 가구가 동시에 시계가 멈춘 것이다. 그날은 8월 6일이었다. 8월 6일은 과거 일본의 리틀보이라는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이다. 몇 년 전 H라는 작가가 자신의 블로그에 내 방의 형광등은 처음 산 이래 15년간 바꾸지 않고 사용한다 라는 글을 작성했다. 그런데 3일 후 H의 집에 형광등 제조회사의 직원이 찾아와 기존의 형광등을 자신들이 가져온 물건과 교환해버렸다. 영구적인 형광등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발매되지 않은 것뿐 이미 기술적으로는 완성되어 있어 가끔 그것들이 착오로 시장에 놔돌기도 한다는 소문이 있다. 1983년 홋카이도에 있는 지방방송국에서 직원의 실수로 인한 방송사고가 있었다. 방송 종료 후 남아있던 스텝이 잘못해 자신이 반입한 비디오를 방송용 장비로 재생하여 20분 정도의 성인 비디오 영상이 방송된 것이다. 직후에 항의와 불평의 전화가 쇄도하여 방송국에서는 이튿날 아침 지방뉴스의 프로그램 중 사죄 자막을 삽입했고 그 스텝은 감봉되었다. 이상한 건 모든 방송이 종료된 새벽 3시에 항의를 했던 1200명 정도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것일까? 2002년경 6개의 원이라고 하는 도시전설이 유행했다. 6명이 원을 만들어서 그 중앙에 거울을 두고 한 명이 거기에 원을 그려 넣는다. 다음 사람은 그 원의 내부에 다른 원을 그린다. 그것을 반복하면 6명이 거울 안에 끌려 들어가 존재가 지워진다는 것이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어느 대학의 6명의 학생이 인터넷의 정보 전파의 연구를 위해 1년에 걸쳐 흘린 완전한 창작 괴담으로 그 후 그들은 홈페이지에서 실제로 6개의 원의 의식을 실시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며 5명의 사진을 게재했다. 에도시대 중기에 활약한 화가 마루야마 오쿄는 유령을 그리는 화가로서도 유명했고 유령의 다리를 그리지 않는 유령화의 화법을 고안한 인물로 여겨진다. 그가 유령의 다리를 그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명일 때 그린 어느 유령화 때문에 일생 동안 계속 고생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리가 주어진 그 유령은 밤마다 족자를 빠져나와 그의 곁으로 왔다고 한다. 1986년 캐나다의 동물원에서 손님의 회화를 학습해 거의 완벽한 영어를 하는 원숭이가 출연했다. 실제로 손님과 간단한 회화를 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원숭이는 동물원으로부터 자취를 감추었는데 동물원 측은 그것을 어트랙션의 한 종류였다고 주장한다.